1798년 이집트 사막, 한 프랑스 병사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고대 이집트의 비밀을 지금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무심코 내린 명령 하나가 인류의 역사책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우연히 시작된 발견이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읽지 못했던 문자를 해독하게 만든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769년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그는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26살에 이탈리아 원정군 총사령관이 된 그는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유럽 전체를 떨게 만들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의 야망은 유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동방을 정복하고 싶었거든요. 이집트는 그 꿈의 첫 번째 발판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점령하면 영국의 인도 무역로를 차단할 수 있었고 나아가 중동과 아시아까지 세력을 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남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원정대만 꾸리지 않았습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화가, 고고학자, 언어학자 등 총 167명의 학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거든요. 전쟁터에 학자들을 데려간다는 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 학자들의 임무는 이집트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유적, 동식물, 지형, 문화.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군사적으로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도 정복하려 했던 겁니다. 그 야심이 역사를 바꿔놓을 줄은 본인도 몰랐겠죠. 1798년 7월 프랑스군은 이집트에 상륙했습니다. 마일강 전투에서 맘루크 군대를 물리치고 카이로를 점령했죠. 하지만 해상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해 8월 네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이 아부키르만 해전에서 프랑스 함대를 괴멸시켜버렸거든요. 프랑스군은 이집트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죠. 그렇게 어렵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 역사를 바꿀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1799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인근 로제타라는 작은 항구 도시 근처에서 프랑스 공병대가 요새를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공경대위 피에르 부샤르는 병사들에게 오래된 성벽을 허물도록 명령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병사의 삽 끝에 뭔가 단단하고 평평한 돌이 걸렸습니다. 산해보니 높이 114cm, 너비 72cm의 어두운 빛깔의 돌이었습니다. 현무암 성질의 그 돌 표면에는 빽빽하게 뭔가가 새겨져 있었죠. 부샤르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알아챘습니다. 이 돌을 발견한 곳의 이름을 따서 로제타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돌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바로 세 가지 문자로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위에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인 히에로그리프, 중간에는 민중 문자인 데모틱, 맨 아래에는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는 당시 학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문자였죠. 즉 그리스어 내용을 통해 다른 두 문자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긴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히에로글리프를 아무도 읽지 못했을까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됩니다. 히에로글리프는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입니다. 하지만 기원 후 4세기경 이집트가 기독교화되면서 히에로글리프는 점차 사용이 중단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이집트인들은 고유 문자를 잃어갔고 그 뒤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히에로글리프를 읽지 못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문자를 아무도 읽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피라미드에 새겨진 글자들, 파피루스에 적힌 내용들, 신전 벽을 가득 채운 기록들, 모두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류에게는 거대한 공백이었던 거죠. 로제타석이 발견된 후 프랑스 학자들은 즉시 탑본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이 발견에 큰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801년 영국군이 이집트에서 프랑스군을 몰아내면서 로제타석 실물은 영국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탑본은 이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학자들은 앞다투어 해독에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해독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중 가장 먼저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이었습니다. 빛의 파동설을 증명한 과학자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언어학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1814년 토마스 영은 타원형으로 둘러싸인 특정 기호들이 왕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타원형 기호를 카르투슈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영은 그리스어에 등장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이름을 히에로글리프에서 찾아냈습니다. 일부 기호가 소리를 나타낸다는 것도 파악했죠. 하지만 여기서 막혔습니다. 그는 히에로글리프가 주로 뜻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완전한 해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를 연 사람은 프랑스의 젊은 언어학자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언어 감각을 보였습니다. 12살에 이미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랍어를 구사했고 콥트어에도 능통했죠.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콥트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콥트어는 고대 이집트어의 후손 언어입니다. 이집트가 기독교화된 후에도 기독교 의례에서 계속 사용됐거든요. 샴폴리움은 콥트어를 통해 고대 이집트어의 발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모두 놓친 열쇠였죠. 1822년 9월 14일, 샹폴리움은 마침내 해독에 성공합니다. 그날 그는 흥분한 채 형의 연구실로 달려가 해냈어!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기절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순간이었던 겁니다. 샹폴리옹이 알아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히에로글리프는 단순히 뜻만 나타내는 그림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뜻글자와 소리글자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정교한 문자책이었던 거죠. 이 발견이 고대 이집트 연구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 벽에 새겨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파라오들의 이름, 그들의 치적, 신에게 바치는 기도,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수천 년 동안 침묵하던 역사가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제타석 해독이 밝혀낸 것들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문명이었거든요. 왕위 계승제도, 법률체계, 의학지식, 수학적 이해.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특히 의학 분야가 놀라웠습니다.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를 해독한 결과 기원전 1600년경에 이미 외과 수술 기록이 있었습니다. 뇌수술까지 시도했다는 기록도 있죠.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현대의학에서 재발견된 게 17세기의 일이거든요. 무려 30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학과 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정확한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필요한 기하학적 지식은 지금 봐도 경이롭습니다.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였으니까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군사적으로는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해군이 괴멸되고 전염병이 돌고 결국 영국에 점령지를 넘겨줘야 했죠. 나폴레옹 개인으로서도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데려간 167명의 학자들이 기록하고 발견한 것들은 인류의 보물이 됐습니다. 학자들이 남긴 방대한 기록은 이집트지라는 책으로 출판됐고 총 23권에 달하는 이 책은 근대 이집트학의 기초가 됐습니다. 노제타석은 단지 이집트 역사만 밝혀낸 게 아닙니다.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방법론 자체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수메르 쐐기 문자, 마야 문자, 헌영 비문자 등 다른 고대 문자들을 해독하는데도 같은 방법론이 적용됐거든요. 인류가 잃어버린 목소리들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로제타석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시물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 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죠. 가로 세로 2m도 안 되는 돌이지만 그 안에는 인류 역사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로제타석이라는 이름은 이제 비유적으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결정적 열쇠를 로제타석이라고 부르죠.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 이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발견이 인류 문화에 깊이 각인됐다는 증거입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을 돌아보면 역사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을 위해 출발한 원정이 오히려 역사를 밝히는 빛이 됐으니까요. 병사들이 요새를 보수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돌 하나가 수천 년의 침묵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나오고 그것이 인류의 지식을 한 단계 도약시키죠.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이집트가 나폴레옹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세상에 알린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역사의 열쇠가 묻혀 있을 겁니다. 그 열쇠를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한 분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의 몫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